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 강한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기관 보유량 급증, 비트코인 시장의 변화가 올 것인가? 솔라나는 여전히 안정적, 알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폭주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 미국 SEC가 ICO 구제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제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될 것인가? 탈중앙화 이념이 훼손되나? 텔레그램의 강제 이주 기한이 사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테더가 UAE의 부동산 플랫폼과 협력하여 USDT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인다. 체코가 움직였다. 비트코인 면세법으로 커피 한 잔도 세금 없이 구매 가능? 암호화폐로 세계를 재측정하며 24시간 부의 비밀을 손에 넣고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가자. 2월 7일 금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비라가 TGE를 진행하여 시장의 유동성이 더욱 압박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하락폭을 안정시켰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변동 구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월 이후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의 수는 135개 증가했으며 100개 미만을 보유한 지갑은 13만 8,680가에 감소했습니다.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소형 투자자들은 빈번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 청산을 하였고 대형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집중 현상은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상승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글라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97,500만 달러에서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지원을 축적했으며 9만 9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1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9만 7,570만 달러에서 9만 9천 달러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9만 7,500달러를 하회하면 미실현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장 하락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2월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 스테레지리는 스테레지리로 이름을 변경하고 비트코인 로고가 새겨진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100억 달러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마이크로 스테레지리의 총 수익은 1억 2만 7천 달러로 전년 대비 3% 감소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마이크로 스트라티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억 81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기 내에 218만 8,887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총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의 핫 월렛을 통해 1918.015개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하여 약 1920만 달러의 가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전세계 70대 비트코인 보유 기관은 현재 62만 3,897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는 8개의 기관이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그중 샘러 사이언티픽은 871개를 추가 매수했고 클린스파크는 15,556개를 더 매입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함에 따라 시장의 활력과 신뢰는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일시적으로 침체된 것으로 보였지만 그의 정부가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어 기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기관들은 시장의 핵심 참여자로서 장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보유 동향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발행한 후 시장의 리듬이 깨지고 신뢰 위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솔라나는 중요한 존재로 현재 스마트 계약 플랫폼의 시가 총액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2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시가 총액 확장 이유는 강력한 개발자 생태계, 분산형 거래소의 거래량 증가, 수익 성장, 활발한 사용자 기반 확장 등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의 시가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솔라나의 가격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은 최근 시장 조정에서 주요 지지선을 잘 지키며 오프체인 자금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알트코인 시장이 새로운 상승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솔라나 네트워크는 1년간의 무중단 운영 기록을 달성했으며 이는 향후 성장에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전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공직을 마친 후 마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로 복귀했습니다. MIT는 그의 복귀를 환영하지만
SEC가 주도하는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 여전히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미니 공동 창립자인 타일러 윙클보스는 MIT가 갠슬러와 협력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MIT 졸업생들에게 제미니에 입사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분노는 매우 강하게 드러납니다. 동시에 백악관은 공화당 소속 SEC 위원 마크 유에다를 SEC 대행의장으로 임명했으며 상원이 폴 애킨스의 임명을 승인하기 전까지 유에다는 암호화폐 엄마 헤스터 피어스와 함께 SEC 정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시장은 두 사람의 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들이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규제 시대를 열기를 바랍니다. The item that President Trump asked our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s to study is whether it's feasible to create either a Bitcoin reserve or some sort of digital asset stockpile. And so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hat question. We haven't committed yet to doing it, but it's one of the first things we're going to be looking at. 최근 SEC의 암호화폐 엄마 헤스터 피어스가 이끄는 암호화폐 전문팀은 성명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업계에 더 명확한 컴플라이언스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10개의 규제 우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SEC은 과거 ICO 초기 코인 제공에 대한 구제책을 발표하고 시장에 일정한 선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SEC 내부에서도 중요한 인사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펄 및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소송을 담당했던 핵심 변호사 호르헤 G. 텐레이로가 정보 시스템 관리부서로 이동했으며 SEC 내부에서 전략을 재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텐레이로는 SEC가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소송을 전면적으로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으며 시장은 규제 환경에 대해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SEC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호르헤 G. 텐레이로는 법집행 변호사로 시작하여 암호자산 및 네트워크 부문 부서장까지 승진했으나 현재는 새로운 직책으로 이동하며 경력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SEC의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정책의 허점을 쉽게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엄마 헤스터 피어스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SEC의 규제 범위, 토큰 발행의 임시적 및 소급적 구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핵심 문제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두로프가 플랫폼 규제 문제로 프랑스에서 체포된 사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체포된 후 두로프는 처음으로 발언을 하여 텔레그램은 무정부주의자의 낙원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며 플랫폼이 법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텔레그램이 미국 정부에 제공한 사용자 데이터 급증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으로서 텔레그램은 개인정보 보호를 자랑했지만 이제 데이터 제공 상황 변화로 인해 그 원칙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6억 명을 넘어서며 여전히 강력한 사용자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텔레그램의 또 다른 조치가 다시 한번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텔레그램은 모든 제3자 암호화 지갑이 TON 커넥트를 유일한 프로토콜로 사용해야 하며 미니 앱스는 TON 블록체인만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ON 커넥트는 오픈소스 도구로 TON 생태계 내의 애플리케이션과 지갑 간의 범용 통신 프로토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텔레그램과 TON 재단의 협력에서 나온 것으로 TON을 텔레그램의 독점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다른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모든 미니앱은 2월 21일까지 TON으로 이동해야 하며 자산 브리징, 스마트 계약 이동 등도 완료해야 하며 전적으로 TON 커넥트 의존해야 합니다. Telegram's mini apps ecosystem. Starting today, Tongue Blockchain is the exclusive blockchain infrastructure for Telegram's mini apps ecosystem, supporting over 950 million users globally. 텔레그램의 이 조치는 마치 대형 기술 기업들이 울타리 정원 전략을 채택하는 것처럼 보이며 겉으로는 분산형을 지지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블록체인의 발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분산형 이념과 직접적으로 상충합니다. 더욱 불만을 자아내는 것은 텔레그램이 개발자들에게 이주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분산형 생태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니 앱 이주에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조정이 불가능하며
이는 개발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 손실과 유동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많은 개발자와 사용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도래했다. 저스틴 선의 20% 유혹, 보수이익인가 아니면 고위험인가? 체코의 면세부터 러시아의 고세금까지 전 세계 암호화폐 세제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EU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 법안 MICA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테더리의 EU 시장 전망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는 규제 준수를 위해 USDT를 내리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2024년 말에 먼저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크립토도 2023년 1월 29일에 USDT를 내리기로 발표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EU의 암호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USDT를 전면 내릴 예정입니다.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테더는 방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MICA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스타블 R과 퀀토스 페이먼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테더는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잠재력이 큰 시장을 타겟으로 삼아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테더라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플랫폼 릴리테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USDT 스테이블 코인을 해당 국가의 부동산 시장에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릴리테크 플랫폼에 등록된 3만 명 이상의 지역 및 국제 부동산 중개인이 USDT 거래 지원을 받게 되며 부동산 거래는 USDT로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과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의 주도로 이끌어지고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랍에미리트의 암호화폐 거래 총액은 3,040억 파운드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강력한 성장 모멘텀은 테더가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Our competitors don't understand. The reason why USDT is so strong is because we built this huge physical distribution network across the globe. There is not enough money that they can make and they can invest to replicate that. Yeah. Because it's done in such a way, in such a capillary way that is just mind-blowing. 또한 트론 더 AO가 발행한 USDT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트론 DAO는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대 20%의 연 이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예금이나 유동성 제공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트론이 관리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총 규모는 6,18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의 37.9%를 차지합니다. 이를 통해 USDT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저스틴 선의 이 전략은 마치 고수익 유혹의 법입니다. 20% 연이율은 많은 암호화폐 플레이어들에게 눈이 반짝이는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익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장 변동성이 클 경우 USDT의 가치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할 수 있습니다. 트론은 매력적인 보너스를 약속하지만 그 리턴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 시에는 위험 감수를 가지고 높은 수익만 쫓지 말고 지갑에 보험을 걸어야 합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디지털화로 나아가면서 로컬 스테이블 코인들은 은행 시스템에 통합될 것이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확장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년까지 스테이블 코인의 광범위한 채택이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고 규제가 더욱 명확해지며 더 많은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로컬화된 스테이블 코인의 대두는 미국 달러의 지배적 지위에 도전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다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엘살바도르는 한때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였으나 최근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지위를 포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엘살바도르 의회는 비트코인 법안 개혁을 공식적으로 통과시키며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제통화기금 IMF으로부터 2년 가까이 압박을 받은 결과로 IMF가 제시한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초래하는 리스크를 낮추고 14억 달러의 대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엘살바도르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비트코인을 통화 지위에서 제외하여 자발적인 사용만 허용하고 더 이상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나 이번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마도 그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시도한 것이 결국 끝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속으로 깊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체코는 비트코인 애호가들에게 큰 선물을 선사하며 비트코인의 변동성 속에서 체코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Today, I am announcing that we are lifting capital gains taxes on Bitcoin for Czech citizens who hodl for more than 3 years. Christine Lagard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think. How dare you threaten our government? We all know you are a criminal cantillionaire who has done a lot of damage to the people of Europe with your policies. Not everyone can print euros to buy immunity for their crimes. Only in Europe. 체코 대통령 페트르 파벨은 최근 비트코인을 3년 이상 보유한 시민에게 자본 이득세를 면제하는 새로운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체코의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며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체코 의회에서 제안되었고 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피알라 총리는 또한 납세자의 연간 암호화폐 거래 총액이 10만 체코 코르나 약 4,200달러 미만일 경우 세무서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사는 작은 거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암호화폐의 일상적인 사용이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체코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환영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며 면세 정책을 통해 비트코인 등의 암호 자산 보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더 엄격한 규제 조치를 취하며 통합된 암호화폐 채굴 장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채굴 운영자에게 등록을 요구하며 등록되지 않은 장비는 채굴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연간 수입이 240만 루블, 약 2만 3,976달러 미만인 채굴자에게 13%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 수입 기준을 초과하는 채굴자에게는 15%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철수에서 체코의 면세 정책, 그리고 러시아의 엄격한 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에서 다채로운 경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면세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러시아는 엄격한 등록 및 세무 제도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관이 발표한 가상자산기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자산기업 총수는 31개로 그중 11개는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국 1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오늘 밤 22시 30분에 발표됩니다. 1월 실업률은 4.1%로 예상되며 1월 계절 조정 후 비농업 고용 인구는 17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일본 담당 책임자는 일본 중앙은행이 올해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2027년 말까지 금리를 경제 중립적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중립금리는 1%에서 2% 구간 내로 예상됩니다. 홍콩 매체 문회보에 따르면 현재 딥시크를 모방한 웹사이트와 피싱 사이트는 2,650개에 달하며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들 가짜 도메인이 주로 피싱 사기, 도메인 탈취, 트래픽 유도에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캐나다 암호화폐 결제 앱 파이자의 창립자 페이로스 파텔은 450 비트코인 약 435만 달러를 숨기려 한 혐의로 추가로 4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